어때요? 다른 분 생각들은? 뭐 저도 군대 가서 뭐 긍정적으로 뭐 삶의 태도가 뭐 바뀌어서 나왔다? 뭐 정도 뭐 존중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아무리 끔찍한 곳이라도 100% 고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거기에서 인간관계와 거기에서 어떤 추억도 물론 개인적으로 있죠.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실이 많다고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했듯이 징병제고 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군복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 뭐 그렇다고 갔다 왔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그냥 당연한 거 했다고 생각하고 그 군 복무 중에 군발이라고 멸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삶으로서는 좀 실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 그렇구나. 2년적으로 어떤 청춘을 저당 잡히는 것도 물론 크지만 그걸 떠나서 좀 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의 어떤 존재, 국방은 중요한 일이죠. 국방력이 허술하면 항상 고통받는다는 걸 역사가 가르쳐 주니까요. 음, 하지만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인정은 있어야 되는데 뭐 군발이라고 멸시하고 그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전역자들이 미필자를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이 유일한 보상,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할 수 물론 있는 유일한. 물론 그 보상 심리를 그렇게 찌질하게 드러내는 건 좀 무조건 극혐하고 반대합니다만 예. 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심정을 가지는지에 대한 거는 저도 겪어봤으니까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음, 물론 나라의 존재는 물론 중요한 거지만 언제까지나 개인에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강요하게만 해야 되느냐. 모든 게 뭐 금전적인 논리로 통용될 수는 없지만 그러려면은 최소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예로서의 보상 혹은 금전적인 보상이 현실적으로 따라 주어야 음, 그것이 어떤 득을 논할 수 있지. 개인이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사회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익혀서 나온다? 혹은 음. 뭐 긍정적인 자신감을 얻어서 나온다? 그거보다는 좀 잃는 게 압도적으로 좀 크다고 봅니다. 아유, 와, 좋은 말 많이 하는 거 맞네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나 뭐 이제 건강하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 사실 그죠? 거기서 전 그걸 못했죠. 그쵸, 그쵸, 맞아. 코베 같은 경우에는 큰 부상을 안고 음, 그 부상을 또 그지 같은 그런 시설에서 치료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 돈 들어가면서 전역하고 사회에서 치료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한 보상도 뭐 받을 수 없었다는 거 그런 게 있죠. 어때요, 문제는? 자, 물론 득은 한 0.5라면 그렇죠. 네, 실이 99.5이지 않을까. 뭔가 많이 숫자로 다가오니까 또 체감이 다르네요. 0.5도 좀 많이 준 겁니다. 근데 이 0.5라는 거는 뭐 저도 그렇지만 그리고 바라님도 그렇고 뭐 어떻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무사히 제대를 하신 분들은 네, 이런 건 재밌었고 뭐 이런 건 좀 있었다. 뭐 누구 개인적으로는 뭐 좀 좋은 인연을 얻었다. 같이 고생하고 뭐 이런 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좀 잠깐 유행했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 DP나 이런 것처럼 좀 고통을 당했던 분들은 이제 0.5도 없겠죠. 그런 그렇죠. 건데, 뭐 네. 마이너스만 있죠, 네, 마이너스. 물론 이제 그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강제로 모아놓으니까 일이 당연히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잘 관리하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군입대는 무조건 실이다. 실이다. 네. 근데 이것도 너무 음,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니까, 음, 그 점도 마음에 안 들고, 음. 네, 신성한 국방의 의무. 예, 이 말을 좀 진짜 좀 깊이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성한 국방의 예. 의무.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이런 희생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사회적 처우랄까요? 예, 이런 거를 보면 오히려 징병제여서 저는 더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그러잖아요. 예, 예, 물론 예, 개인적인 뭐 맞아. 건강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대를 못 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회복무 요원으로 빠진 경우도 있지만 뭐 군대를 다 갔다 오니까 보통 사람 일반적인 경우 너무 징병제니까 너무 당연시 되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예.
군인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 군대 갔다 왔는데 어쩌라는 뭐 다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예, 오히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음, 왜냐하면 선택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음, 자원 입대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존경 이런 게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음. 좀 그러니까 우리 징병제와 자원하는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싶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한테 넌 말뚝이나 박어 이런 말 하고 흔히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나라에 그리고, 비해 예, 다른 것도 그리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처우많은 것도 저는 아까 제가 유튜브 뉴스를 봤었거든요. 음. 유튜브를 통해서. 그랬더니 부사관들이나 이런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리고 제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처우가 안 좋다. 음, 예, 그렇다는 거. 당직을 서면 10,000원 준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뭐 7년 전쯤에 제대한 중위 계급으로 제 기억으로는 하사관으로 그 계급으로 제대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오히려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군대 말뚝을 어떤 이유든 박았는데 실수령이 월 200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예, 이어질 질문에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긴 해요. 예. 아니 예, 공무원인데 뭐 그리고 나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 200밖에 안. 그래서 지금 제대하고 나서 뭐 투잡, 쓰리잡을 뛰지만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몸으로 예. 고생하는 사람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일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준다는 게 이런 거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음, 예. 저는 좀 그런 건데, 근데 뭐 쉽게 말해서 장교들은 더 높은 윗대가리들은 처우를 많이 받잖아요. 하는 일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위 유지비까지 네. 받아가면서 우리의 적은 간부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주적은 자의적으로, 간부다. 이게 좀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군대를 별로 그렇게 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군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거는 현상 유지만 하고, 그러니까 뭐 일 터지면 자기 진급 때문에 누락 문제 생기니까 덮으려고만 하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듣고 봐서 흔히 말해서 당나라 군대에 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당나라 군대에는 당시 거의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당나라 군대 이거 뭐 당태종이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당나라 군대를 당태종이 벌떡 일어난 일이에요. 무덤에서. 어, 예, 저는 좀 약간 좀 얘기가 진지하게 빠졌는데 저는 군 장병들에게는 아주 좀 안타까움과 고생한다 이런 애처로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군 윗대가리들 특히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공군에서 일어났던 여성 중사를 극단적 맞아요. 선택에 그거 이르게 진짜 했던 많죠. 그런 일, 그런 과정에서 보면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 네, 많아요. 그런 거를 처리하거나 수습하려는 그 과정에서 보이는 아주 비겁함들. 저는 그래서 썩을 대로 썩었다. 음. 이게 질문 가볍게 질문했는데 엄청난 갑자기 답변이 좀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들었네요. 예. 저도 이렇게 좀 분노가 느껴지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아까 군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상 대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군 가산점에 대한 어떤 첨예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 남성은 자기 2년 동안 끌려가서 억압당하고 인권 유린당해가면서 굴렀는데 기껏해야 뭐 2년 동안 일했는데 연봉은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할 걸 손해 봤으니 가산점 조금 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고 반면 여성들은 이미 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남녀 간 급여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남녀 차별이 있는데 거기에 남성에게 가산점까지 줘버리면 여성의 기회는 더더욱 없어진다는 주장이 있었죠. 둘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서로 억울하고 화날 일이에요. 그만큼 복잡한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나와서의 일은 어렵더라도 복무할 때 그에 합당한 급여 제공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2년 동안 사회에서 직장인들로서 일하는 만큼 직장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월급만큼의 급여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래도 자유를 제약당하고 억압받는 현실은 뭐 변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물론 이건 다 세금으로 충원해야 되는 일이니까 세원의 문제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반대로 강제로 이끌려서 그 의무를 다하는 어떤 개개인의 시민, 국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논의를 제가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재밌게 태국 징병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재밌게 해보자 하다 보면 심각해지고 재밌게 이게 뭔가 아 군대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새삼 다시 들고 그렇죠. 가끔 남자들 악몽 갖고 끄니까 재입대하는 꿈. 그리고 재입대할 때마다 항상 왜 나는 이병인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또 끌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그 보상 자 얼마를 주면 적정할까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얼마 정도면 내가 다시 이 정도면 군대 다시 가볼 수 있겠다라는 적정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연봉으로 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계산한 거를 먼저 공개를 할게요. 저는 월급으로 계산을 했고요. 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군인은 집에 못 가요. 휴가만 있는 거예요. 외출, 외박 그것만 있는 거고 군 생활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뭐 우리 김민희 씨 노래 200열차 안에서 가장 슬픈 가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에서 3년이 저는 가장 슬펐거든요. 와, 3년을 어떻게 군대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대 나를 잊을까 이랬는데 3년 동안 안 있는 여자가 이상할 정도로 긴 시간인데 군 생활은 지금 많이 줄어서 1년 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2년 정도로 한다고 할게요. 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받으면 내가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계급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병 월급 저는 이병 월급 한 800 정도면 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고민해 보겠다. 800 정도는 받아야 된다.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1병 월급은 1,000만 원. 1병이 더 할 게 많잖아요, 사실. 2병은 사실 뭐 얼타고 있고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얘 목소리만 크면 돼서 1병이 사실 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병은 1,000만 원 더 줘야 된다. 상병 월급은 7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상병은 사실 눈치 좀 잘 보고 빠릿빠릿하기만 하면 PX도 맘대로 가고 그죠? 자유가 조금 있으니까 상병은 700만 원이고 병장 월급은 많이 줄였습니다. 600만 원. 병장은 사실 왕처럼 이 5대 장성이라고 하는데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훈련이나 일과 생활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편한 위치라서 내 할 거 하면 되고 그래서 600만 원 정도로 했고 그리고 분대장을 넣어봤어요. 분대장은 좀 위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당 붙어야죠, 수당. 네. 분대장은 수당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분대장은 책임도 져야 되고 애들도 관리해야 되고 분대장 관찰했지 그 스트레스 받는 것도 써야 되고 그 간부가 왜 이등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해결해야 되니까 분대장 월급은 조금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이등병과 동일하게 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따져보니까 평균 월급이 780만 원이란 말이죠. 평균 월급이 이 이병부터 부대장까지의 월급을 그래서 연봉이 정말 얼마예요? 그럼 연봉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9,360만 원. 1억이 좀 안 거의 되네요. 1억, 거의 1억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1억을 주면 네가 군대를 다시 가겠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내 자유 시간이 없고 그렇죠. 내 20대의 자유 시간 그 자유가 없고 일 끝나고 막 애들도 만나고 술도 먹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휴가 외에. 그쵸. 그런 시간이 사실 내 일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난 1억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그 자유시간의 가치는 그 1억 이상이다. 따라서 최소 2억은 받아야 조금 고민해 보겠다. 2억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해 보신 분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라보다 좀 더 완고해요. 저는 몇 억을 줘도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뭐 계급별로 뭐 정리해 보지는 않은데 아무리 뭐 7, 8억을 줘도 그 안에 군대가 예전에 내가 겪었던 군대라면 그리고 내가 자유를 억압당하고 뭐 그런 부조리한 군대라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고요. 다만 지금 사회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렇죠. 내가 평생 모아도 벌기 어려운 어떤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뭐 수십억 단위의 어떤 뭘 준다면 생계 마련의 개념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뭐 몇억 원을 줘도, 단지 그냥 수십억도 아니고 몇억 원 따위를 줘도 전 그 안에서 제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어때? 문제는 어때요? 네. 저는 돈을 준다면 돈을 받고 안 가고 싶습니다. 항상 먹튀네, 먹튀. 네. 저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 육군이 아니니까 뭐 그렇죠. 뭐 힘들었다. 뭐 전 솔직히 현역 갔다 온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코벨님이 말씀하셨던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도 만약에 그냥 굳이 어떤 수치나 이런 거를 좀 제의시를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준다면 고민해 보겠어요. 그래, 네. 그렇구나. 고민을 해보겠지만 안 가겠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그 음. 정도 아니면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자유를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가 진짜 크죠. 제 자유의 맛. 저도 그게 말이 되나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생활 하면서 내가 그 자유를 진짜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참 마음대로 자고 먹고 싶을 때 라면 먹고 누구 명령 안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쵸. 그런 자유를 내가 진짜 다시 가질 수 있을까? 군생활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까 뭐 군대 꿈 얘기했지만 그거 그냥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닌 게, 요즘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 정신적인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전 용사들은 아니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 군대에 굴려가는 꿈을 꾼다는 거는 그것조차 트라우마고 PTSD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억압당하고 그 안에서 공포를 느끼고 죽음과 어느 정도 가까워져 있고, 그런 억압된 경험이 내 무의식에 깊게 반응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나 군대 꿈 꿨어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대량의 PTSD 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군대 전역자만큼의.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예. 생각되네요. 그것도 그냥 가볍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남자라서 군본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제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는 아까 다 했습니다. 이게 군대는 필요한 조직이지만 거기에 걸맞는 대우와 처우를 해주면서 굴려라. 끌어야지, 데리고 가야지. 네. 네. 아니, 이때까지 군내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 때보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흔히 말해 애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큰 문제가 또 발생해야 저는 저희 큰 문제가 발생해서 정신 차릴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무튼 대대적인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빠따를 좀 쳐야죠.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쵸. 이제 좀 별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책임으로서 별을 2등병으로 강등시켜서 불명예죄를 시키다든지, 그런 좀 강력한, 아니면은 군인 연금을 없애버린다든지, 진짜 좀 그런 강력한, 진짜, 그런 게 엄청난 없지 개편. 그렇지 않은 이상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군 조직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태국 징병제에서 결국엔 우리나라 군대 얘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가볍게 던진 돌이 큰 파장이 돼서 이렇게 수면에 퍼져간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는 대화가 무거워졌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미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군필이죠. 우리 군필들의 전역자들의 마음이 이러하다. 근데 이제 미필자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안 가본 분들, 그리고 현재 군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모두 다 진짜 건강하게만 전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불미스러운 일 없이 건강하게 전역해서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랑방 치킨은 마지막에 치킨 먹다가 마지막에 뭐랄까 좀 쓴 거를 좀 먹은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를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실컷 떠들어 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세 명이서 이렇게 시간과 어떤 대화 주제를 맞추는 것도 솔직히 좀 품이 드는 일인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서 대화가 길어집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송이란 건 역시 듣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으시고 맞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방송에 대한 피드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하고 방송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알려드리자면 우리 방송은 매월 1일, 10일, 20일에 유튜브와 팟빵에 업로드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접고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또 만나요.